저스트게임 저희 프로젝트 두 번째 영화가 9월 7일 개봉하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영화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은 더 플랜의 K값은 남았거든요. 예. 짧게 정리를 하자면 K는 1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8대에서는 1.5였다. 통계적 관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게 지난 영화의 더 플랜의 주장이죠. 예. 근데 뉴스타파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19대의 K값이 1.6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닌 이상 18대 대선의 K값이 1.5인 것은 부정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노인가설, 노인들이 손 들려가지고 예. 미분류가 늘어서 K값이 높아졌다. 예. 그래서 더 플랜이 틀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 뉴스타파는 수고했습니다. 2달 만에 반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봐서 하는데 그 자료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생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더 플랜이 틀렸나 보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뉴스타파는 이 더 플랜이 주장하는 바를 불완전하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플랜에서 통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K값 18대는 박근혜가 당선자가 19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선자가 미분류표에서 비정상적으로 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미분류에서 표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 비율을 통계적으로 드러내는 척도예요. K가. 근데 18대 당선자인 박근혜는 K가 1보다 큰 1.5로서 문재인에 비해서 그만큼 미분류가 많이 나왔고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19대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하면 당선자 문재인은 미분류에서 그럼 어떤 비율로 득표했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1.6이 아니라 0.64예요.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보수 후보가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에요. 당선자가 미분류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예요. 그게 박근혜는 1.5였고 문재인은 0.64예요. 분자분모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는 미분류 도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된 것이고 문재인은 그러니까 미분류 도움을 정상보다 덜 받고 당선이 된 겁니다. 도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0.64라는 의미는 이게 1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정상적인 미분류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고 당선이 됐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1보다 더 적게 받고 도움을 못 받고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0.64가 맞는 거고요. 뉴스타파는 1이 안 된 이유를 노인 가설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사실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손 떨려서 미분류가 늘어나서 K값이 높아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노인 가설은 틀렸다고 계속 이 가설을 설명이 안 돼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저희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19대를 보면 50대 비율이 높아지면 미분류가 오히려 더 낮아져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노인 가설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지면 더 미분류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손이 떨려서 잘못 찍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학자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후보 3, 후보 1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19대 대선에서 노년층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홍준표. 그리고 그 다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예요. 결과를 보면 미분류를 가장 많이 받은 노인 가설에 따르면 그럼 그 순서대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가장 적습니다. 안철수가 전 연령대에서 미분류율이 훨씬 더 높아요. 노인 가설로 설명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가설이 안 맞는 건 너무 많아요. 18대 대선에서 미분류율이 가장 높은 곳이 12.5%인데 50대 이상이 60%를 점유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높죠. 근데 거기는 K값이 1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19대에서도 미분율이 가장 높은 것은 11%였는데
여기 60대 이상 노년층이 30%인데 K값이 후보 1대 2, 후보 1대 3 각각 다 거의 1이에요. 노년층 가설이 안 맞잖아. 그리고 더 플랜의 가설을 공식화해서 대입을 해보면 실제 18대 대선 결과와 아주 가깝게 나와요. 여기서 실제 이렇게 나오면 시나리오대로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노인 가설을 적용하면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노인 가설로 18대 대선이 설명 안 된다고. 여전히 더 플랜 가설 이상으로 18대를 설명하는 가설은 없어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더 플랜의 문제의식은 개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K는 1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K가 저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K가 1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19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0.6인 건데 말을 하려고 하잖아. 잠깐 기다려봐요. 그것도 비정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거죠. 이 개표 시스템이 1이어야 정상인 건 맞아요. 그러면 19대는 왜 정확하게 1이 안 나느냐. 자,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분석을 하려면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하거든요. 개표 상황표. 저희가 18대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정보공개 총리한 다음에 전국에서 봤는데 아직 개표 상황표 등등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다 주면 이제 분석하면 알 수 있겠죠. 후보자가 5명이어서 그럴까? 혹은 투표 용지가 달라서 그럴까? 혹은 개표 시스템이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달라서 그럴까?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노인이 손 떨려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은 18대는 아니고 그럼 19대 분명히 1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왜 아니었을까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 통계학자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대선 즈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끝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통째로. 그래서 일이 나올 때까지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이런 간단한 자료 말고 풀 버전의 이 슬라이드와 페이퍼가 있어요. 프로젝트 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것이고 그걸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19대는 왜 일이 안 나왔는지 결론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일이 나와야 정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K값이 1이 나오는 선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K값이 0.6을 받았으면 좀 손해본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18대 기준으로만 해석하면 덜 받는 거 확실한 거죠. 미분류에서도 같은 비율로 분류해서 득표한 것만큼 득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1이거든요. 분류에서도 분류에 나온 득표율만큼 미분류에서 득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0.64만큼 득표한 거예요. 미분류에서 덜 지원을 받은 거죠. 정상적인 미분류로 받았어야 할 표보다. 근데 그럼 혹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혹시 1보다 더 받았나요? 많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어요. 18대, 19대는 시스템이 달라서. 18대 K값은 정규 분포를 완전하게 그려요. 19대는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앞으로 밝혀볼 겁니다. 자, 그럼 그 문제는 앞으로 업데이트 하겠는데 1.6이어서 노인 가설 때문이고 더 플랜의 주장은 틀렸다. 아닙니다. 저수지게임 저희 프로젝트 두 번째 영화가 9월 7일 개봉하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영화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선거는 끝났지만은 더 플랜의 K값은 남았거든요. 네. 짧게 정리를 하자면 K는 1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8대에서는 1.5였다. 통계적 관점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게 지난 영화의 더 플랜의 주장이죠. 네. 근데 뉴스타파에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19대의 K값이 1.6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닌 이상 18대 대선의 K값이 1.5인 것은 부정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노인 가설, 노인들이 손 들려가지고 네.
미분류가 늘어서 K값이 높아졌다. 예. 그래서 더 플랜이 틀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단 뉴스타파는 수고했습니다. 2달 만에 반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해봐서 하는데 그 자료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생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뉴스타파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더 플랜이 틀렸나 보다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뉴스타파는 이 더 플랜이 주장하는 바를 불완전하게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플랜에서 통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K값 18대는 저희가 18대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정보 공유 총리한 다음에 전국에서 봤는데 아직 개표 상황표 등등 선관위에서 모든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다 주면 이제 분석하면 알 수 있겠죠. 후보자가 5명이어서 그럴까? 혹은 투표 용지가 달라서 그럴까? 혹은 개표 시스템이 그때하고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달라서 그럴까?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노인이 손 떨려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은 18대는 아니고 그럼 19대 분명히 1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 왜 아니었을까는 앞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 통계학자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갈 겁니다. 대선 즈음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끝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통째로. 그래서 일이 나올 때까지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게 문제의식이에요. 이런 간단한 자료 말고 풀 버전의 이 슬라이드와 페이퍼가 있어요. 프로젝트 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것이고 그걸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19대는 왜 일이 안 나왔는지 결론을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일이 나와야 정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 번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K값이 일이 나오는 선거 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K값이 0.6을 받았으면 좀 손해본 건 점유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높죠. 근데 거기는 K값이 1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19대에서도 미분율이 가장 높은 것은 11%였는데 여기 60대 이상 노년층이 30%인데 K값이 후보 1대 2, 후보 1대 3 각각 다 거의 1이에요. 노년층 가설이 안 맞잖아. 그리고 더 플랜의 가설을 공식화해서 대입을 해보면 실제 18대 대선 결과와 아주 가깝게 나와요. 여기서 실제 이렇게 나오면 시나리오대로 공식에 집어넣어 보면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노인 가설을 적용하면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노인 가설로 18대 대선이 설명 안 된다고. 여전히 더 플랜 가설 이상으로 18대를 설명하는 가설은 없어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왜냐하면 이 더 플랜의 문제의식은 개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K는 1이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K가 저도 잘 모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K가 1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19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0.6인 건데 말을 하려고 하잖아. 잠깐 기다려봐요. 그것도 비정상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런 거죠. 이 개표 시스템이 1이어야 정상인 건 맞아요. 그러면 19대는 왜 정확하게 1이 안 나느냐. 자, 이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분석을 하려면 전체 데이터가 다 필요하거든요. 개표 상황표. 문재인 대통령은 1보다 더 적게 받고 도움을 못 받고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0.64가 맞는 거고요. 뉴스타파는 1이 안 된 이유를 노인 가설로 설명을 시도합니다. 사실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손 떨려서 미분류가 늘어나서 K값이 높아졌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노인 가설은 틀렸다고 계속 이 가설을 설명이 안 돼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저희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19대를 보면 50대 비율이 높아지면 미분류가 오히려 더 낮아져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노인 가설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지면 더 미분류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손이 떨려서 잘못 찍어서.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학자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후보 3, 후보 1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19대 대선에서 노년층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홍준표. 그리고 그 다음이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예요. 결과를 보면 미분류를 가장
많이 받으면 노인 가설에 따르면 그럼 그 순서대로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가장 적습니다. 안철수가 전 연령대에서 미분류율이 훨씬 더 높아요. 노인 가설로 설명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가설이 안 맞는 건 너무 많아요. 18대 대선에서 미분류율이 가장 높은 곳이 12.5%인데 50대 이상이 60%를 박근혜가, 당선자가 19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선자가 미분류표에서 비정상적으로 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미분류에서 표가 얼마나 나왔느냐 그 비율을 통계적으로 드러내는 척도예요. K가. 근데 18대 당선자인 박근혜는 K가 1보다 큰 1.5로서 문재인에 비해서 그만큼 미분류가 많이 나왔고 비정상적으로. 그런데 19대의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하면 당선자 문재인은 미분류에서 그럼 어떤 비율로 득표했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1.6이 아니라 0.64예요.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보수 후보가 얼마나 얻었냐가 아니에요. 당선자가 미분류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예요. 그게 박근혜는 1.5였고 문재인은 0.64예요. 분자 분모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불완전하게 이해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는 미분류 도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된 것이고 문재인은 그러니까 미분류 도움을 정상보다 덜 받고 당선이 된 겁니다. 도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0.64라는 의미는 이게 1이에요. 근데 박근혜는 정상적인 미분류보다 훨씬 많은 표를 받고 당선이 됐다는 것이고